안녕하세요. 헬스조선 최지유 기자입니다. 오늘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출간한 당뇨병의 정석 공동 저자이신 고려대 내분비대사내과 김남훈 교수님과 영남대 내분비대사내과 문준성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에 관한 최신 정보들을 여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안녕하세요. 책 당뇨병의 정석에서 당뇨병은 완치보다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표현을 봤습니다. 그래서 당뇨병 치료가 어려운데 관리 중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? 최근에는 이제 완치에 대한 개념보다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. 완치를 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아마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 위대한 발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사실은 아쉽게도 아직 완치에 대한 부분은 요원한 사실입니다. 하지만 관리만 잘 된다면 건강한 분들과 다름없이 생활 영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는 지속하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지속 가능한 부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이 생활 습관을 인위적으로 바꾸어야만 혈당 관리가 더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. 제가 생각할 때 당뇨병 치료 관리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고, 이런 부분들을 너무 나의 생활 습관과 동떨어진 습관들을 가진다면 오히려 더 하기 힘든, 좀 포기가 쉬워지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 나가시는 것이 좋고,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. 내 몸에 맞는 치료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다.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당뇨병은 질환 자체보다 합병증 발생이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좀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들이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고, 그리고 만약에 혈당 수치가 좀 개선되고 이런 당뇨병 증상이 좀 완화되면 합병증도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대표적으로는 이제 뇌혈관, 그다음에 심장혈관, 그다음에 눈의 망막이라는 곳이 있고, 그다음에 콩팥, 말초의 신경, 또 말초의 혈관, 심지어는 성기능,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이 닿는 곳에 거의 다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안타깝게도 합병증이 일단 한번 생기고 나서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적어도 지금의 현대의학으로는 그 합병증이 더 진행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고, 생기게 된다면 그게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. 당뇨병 합병증이 무조건 당뇨병 환자에게 모두 다 생기는 건 아니고, 내가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다. 그렇지만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 또 결과가 올 수 있는 건 사실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혈당 관리가 잘 되면 그런 거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당뇨병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그러면은 당뇨병을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관리라든지 실천해야 될 것들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다 해야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.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는 알아야 된다. 정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그 다음에는 자기 식단을 한번 봐야 된다. 내가 하루 동안 먹는 양과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지를 봐야 된다. 세 번째는 병원을 잘 다녀야 된다.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예전에 당뇨병이 진단이 됐어요. 아니면 당뇨병 전 단계.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몇 년을 지낸다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. 그때 초기 상태에서 관리가 됐으면, 병원을 잘 다니고 적어도 혈당이라도 쟀으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, 그 몇 년의 시간을 그냥 나쁜 상태로 좀 방치해 놓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병원을 잘 다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. 만약에 그 당뇨병 관리가 잘 되셔서 혈당이라든지 당화혈색소 수치가 좀 개선된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가 좀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까요?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. 정상 수치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환자와 의사가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한번 끊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러면
환자가 적극적으로 원하면은 끊기도 하고요. 끊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약을 유지하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유지하기도 합니다. 물론 환자분이 이 생활 습관만으로도 혈당이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약물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. 하지만 당뇨병 치료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 생활 습관으로 유지가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이 됐을 때만 우리가 당뇨병 약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을 끊으면 또 안 오세요, 병원에. 아직까지는 인슐린 주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만연합니다. 그래서 인슐린뿐만이 아니라 좀 주사제 치료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인지,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? 통계가 있는데요. 우리나라의 주사 맞는 당뇨병 환자 비율이 다른 나라 일본이나 호주나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절반도 안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조절이 더 잘 되냐?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환자분의 어떤 입장이 있겠죠. 주사를 맞는다? 그 하루에 매일 내가 내 배에 주사 바늘을 찌른다는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의사들의 어떤 입장도 있겠죠. 사실은 이제 인슐린 주사를 처방하려면 그냥 약물 처방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이걸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인슐린 주사를 얼마나 맞아야 됩니다. 몇 번 맞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떻게 맞으시는지 그 조작법이라든지 그게 사실은 현재 우리 의료 현장에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인력들을 준비하는데도 많은 그런 힘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에게 주사를 드려야 하지만 환자분도 거부하는 마당에 내가 그분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나에게 좀 난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약으로 가죠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끝에 가서 이제 주사를 가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주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.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인슐린이 사실은 당뇨병 약제 중에 가장 오래된 약이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는 약이고 또 그만큼 효과가 검증된 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슐린을 맞으면 뭔가 이제 끝이다, 말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좀 만연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당뇨병 보는 의사들은 인슐린을 오히려 초기에 맞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고 의료계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는 것들이 아마도 이런 주사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낮은 처방률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당뇨병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. 알맞게 혈당 관리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